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ESG 개념 그리고 등장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ESG 사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ESG 경영은 또는 ESG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만 알면 되지 왜 우리가 ESG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ESG는 누가 해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요, 작년 1월 달에 어떤 평가 기관에서 국가 단위로 ESG를 등급을 평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ESG를 잘 하고 있는 국가로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어떤 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ESG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도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다 또는 지향점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ISO 26000이라는 ESG 관련 국제 표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국제 표준에 따르면요, ISO 26000에 정해보면, 자, 이러한 ESG 활동은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SO 26000의 적용 범위를 보면요, ISO 26000은 조직의 규모, 업종,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조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ESG는요, 기업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지자체, 지역사회, 그리고 모든 형태의 조직, 더 나아가서 우리 고향 시민분들 모두가 함께 우리가 알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요소,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고향 시민분들 모두가 보다 쉽게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사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착한 소비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요, 우리가 흔히 착한 소비에 대한 실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를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커피점에서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5,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만드는, 커피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 회사가 너무나 착한 회사입니다. 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급여라든지 처우도 잘하고 있고요. 환경 경영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여라든지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착한 회사일 때, 이런 착한 회사가 파는 커피, 지금 현재 5,000원인데 얼만큼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은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 결과는요, 14% 인상이 되더라도 기꺼이 구매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기업이 더욱더 성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 성장에 따른 또 가실은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임직원, 우리 소비자들이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커피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결코 좋은 회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임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갑질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있을 때 이 회사의 현재 커피 가격에서 얼만큼 가격이 인하돼야지 당신은 기꺼이 구매하겠느냐? 무려 24%가 인하돼야지 나는 기꺼이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나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봤자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소비자들은요, 착한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본인의 신념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또는 의식이 증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착한 소비는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 목이 말라서 우리 생수를 구매할 때 현재 우리 생수 중에서도 우리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이제는 많이 보급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무라벨을 통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우리 소비가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분들이 더 촉진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종이로 만든 음료병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러한 이제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환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함을 실천을 하는 많은 어떤 분들을 목격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또 응원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문화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선함을 실천하고 이런 선함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고향 시민분들이 더욱더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요즘 리사이클링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버려지는 어떤 폐기물들이라든지 안 쓰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가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이런 이제 부분들도요, 이제는 일상에서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ESG라는 개념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SG라는 개념을 책으로부터 또는 어떤 학교에서 ESG 경영을 접하면 상당히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ESG라는 것은 복잡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만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데요. ESG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어떤 오늘 하루에서 우리가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제 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수를 쓸 때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용수를 덜 쓸 수 있다면 덜 쓰는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쓰고 나면 꽉 이렇게 잠궈서 불필요하게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분리수거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리수거도 분리수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한다면 훨씬 더 친환경성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부분들도 뭐 전기차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3번 탈 때 한 번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ESG 요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도요,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이 자체도 우리가 ESG 경영의 일환이라고 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 ESG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우리 모두가 ESG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 가정을 넘어서 좀 공동체,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ESG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ESG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때 환경부터 거버넌스까지 7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학교나 직장 또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ESG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7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요.
또 역시 이런 이제 어떤 분리수거라든지 뭐 폐기물 어떤 배출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어떤 존중도 ESG 경영의 중요한 활동이고요. 우리가 가진 자원 그리고 역량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 그리고 발전에 대한 기여.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우리는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는 많은 소비를 하는데 이런 소비 과정에서도 우리가 관심만 조금 더 가지면 충분히 ESG 개념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의류 산업에 어떤 큰 변화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옷이 몇 년간 오래 입는다라는 개념에서 유행에 맞게 빨리빨리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의류 산업에서 이런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옷을 구매를 하고 옷을 입는 과정에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친환경성 그리고 사회를 조금 더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 방식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런 ESG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즐겁게 하면서도 이런 ESG라는 개념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 해외 사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어떤 그런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속도에 따른 감시 카메라, 신호에 따른 위반에 따른 이제 감시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속도를 지키면 준수를 하면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복권,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이런 캠페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벌금만 주던 어떤 제도보다 이런 이제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병행을 하니까 훨씬 사람들이 더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ESG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고양시만 보더라도 충분히 ESG를 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례는요, 우리 레고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인데요. 자, 어떤 회사에서 이런 레고라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가족들, 임직원들한테 나눠주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레고를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SNS에 올렸을 때 그 레고 세트가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전달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나는 참여하는 사람은 즐겁게 우리 가족들과 레고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의 이런 즐거운 행위가 또 다른 나눔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힘이 들고 돈이 들고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생각 또는 어떤 한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시대에서는요, 이런 ESG를 실천하는데도 어렵거나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쉽고 즐겁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어떤 나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자, 이런 프로그램은 한 명이 참여를 했을 때 또 다른 이제 누군가를 이제 이 나눔 활동에 끌어당기는 자, 이런 이제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드는 순환적 어떤 참여형 활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데요. 즉, 우리 일상에서 ESG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나 혼자 ESG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누구, 즉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또 다른 누군가들이 또 나눔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ESG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ESG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마지막으로요. 세상을 바꾸는 용어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을 읽으면서도 대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구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메일로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무수한 수많은 용어들도 때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어입니다.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노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르신 또는 시니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때로는 우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는 화면은요, 치매라는 용어입니다. 치매라는 이 어떤 질환, 병명은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치매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한테 자,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약 42%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치매라는 용어를 그러면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인지저하 또는 인지저하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용어를 바꿨을 때 우리가 치매라고 들었을 때, 치매라고 표현했을 때 가지는 부정적인 게 없어질 거다라는 응답자가 약 40%가 넘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ESG 실천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ESG 실천을 위한 5가지 5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SG를 일상에서 우리 고향 시민분들 모두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공감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실천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스스로 함께하는 실천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가 더 똑똑해지면 해야지. 자,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 즉시 우리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ESG 활동도 많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속적인 실천에 따른 어떤 습관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는 또는 보여주기식 활동은 우리 고향 시민분들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ESG 경영은요, 기업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고향 특례시 그리고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 고향 시민 모두가 함께 느끼고 함께 실천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공감대와 실천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고향 특례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ESG에 대한 개념과 등장 배경, 그리고 오늘 ESG에 대한 어떤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ESG는요,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